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미국의 금융평가사들은 진짜 담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인데요. 현재 예산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미국이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현재 시장은 모두 미국 정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이번 주말에 셧다운 될까요? 아니면 왜 미국 재무장관이 바보처럼 저금리 시기에는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고금리 시기에 발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이틀 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채 규모를 보면 사실상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채무 발행을 멈추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이러니 미국 재무장관도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미 재무장관은 또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고 미 국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와 유동자산이라고 취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는 옳습니다. 앞으로 미 국채는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사들여 사실상 장기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달러는 가치가 없고 이는 그저 큰 규모의 폰지 사기극일 뿐입니다. 그러니 좀 더 기다리며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변동성이나 흐름에 따라 돈을 벌어야 하며 안정감만 추구해야 한다고 과도하게 맹신하거나 적은 이자만을 위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요동치는 구간에 있는 돈을 좀 벌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세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점차 높아지면서 코스피 100대 형주가 기관의 대량 매수를 몰고 와 하루 종일 6,200억 원이 순유입돼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800억 원을 순유입해 지수가 2.55%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가설 하나를 말씀드려 볼 테니 합리적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면 외국인은 수중에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들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공매도 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공매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은 우선 첫 번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월요일 주간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함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입 가격이 매우 높아져 외국인의 이전 공매도 이윤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고심 끝에 비교적 낮은 가격의 공매도 주식을 매각해버리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며칠 동안 낮에는 더 매도하지 않았지만 매일 오후 장 마감 전엔 일부 주식을 몰래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통상 오후 2시가 넘어서 매입에 나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전과 정오에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지수를 계속 하락 가격을 낮추려 했으나 대형 주식과 주식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높은 가격의 주식을 처분해 매수세가 형성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가격의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딱 원하는 가격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구간에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며칠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 여러분도 시장에 많은 호재 소식이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경쟁이 있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현재로선 지수 전체가 흐름을 이끌 만한 호재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몇 달 혹은 그 이상 계속 상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초기에 가장 많이 올랐어야 할 종목이 바로 실제로 하락장 기간에 전혀 떨어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에 계속 장기간 횡보하며 요동치는 추세가 보이거나
이미 높은 위치에서 하락에 저항하다 주식시장 건반과 함께 돌파하기 시작한 종목이 가장 잘 오르는 종목입니다. 사실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 주식들은 이미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는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주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반등은 더 강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의 하락의 본질적 원인은 공매도였지만 이제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남아서 수동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반항할 수 없는 코끼리와 같으며 바로 개인 투자자의 사냥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하다가 계속 올랐던 주식들이 오늘은 거의 다 무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마도 매수자가 없을 겁니다. 우선 아무도 실제로 이 주식들을 공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지수 전반에 큰 호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장을 맞을 것이라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별다른 매수 수요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최근 시장 반등은 본질적으로는 자금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세는 얼마나 이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상승하려는 기미가 없다면 이러한 반등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폭의 고전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2535까지 오르고 코스닥 지수도 880까지 오를 수도 있으니 이전의 예측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시장의 새로운 고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마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게다가 지난 2달 동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들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우리 증시를 공매도했는지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단기 상승과 중장기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들은 그저 시장이 관심을 갖는 다른 세부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간대에 따른 시장이 관심을 갖는 초점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CPI 데이터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그것이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정말 호재가 될지는 오늘 밤 미국 주식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최근 저희의 변동이 비교적 큽니다. 주식을 매입하는 매매 방식에 대해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돌파하고 큰 추세가 있을 때 매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준비하는 행동은 때로는 성공적일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매수 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손절 포인트를 설정하곤 합니다. 초안에는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과 매매가 이뤄진 종목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메이드, 이 주식은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이번 주에 이미 기존의 요동치는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빨라 저인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개인 주식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섹터의 주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약간의 추가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시세가 하락한 후 다시 상승 돌파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주식은 오늘 상승했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이 끝나고 다시 오를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주식의 주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를 하는 자본이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거래자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어 이는 공매도 자금도 아닙니다. 주봉은 이번 주 현재 음봉 상태이며 주봉 고점 33,300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매입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KINX입니다. 저희는 지난 목요일에 85,300에 손절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포인트에 다다라서 저희는 현재 다음 시세가 다시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 후 이틀간의 상승에서는 위 그래프 속 사선과 같이 손절 포인트를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거래의 작은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주식은 오늘 하락한 뒤 다시 반등 상승했습니다. 만약 내일 주가가 85,100을 돌파할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이 주식은 새로 온 분들은 방금 매입하셨고 저와 오래 알고 지내오신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년간 흑자를 내면서 3분기 영업이익 8,306억 5,400만원, 순이익 5,563억 8,900만원을 기록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걸었습니다. 올해 이 회사의 고위 경영진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월봉의 실적으로 볼 때 이 주식은 매우 건강하며 앞으로도 계속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적당한 시기에 손절 포인트를 다시 설정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5개 종목 중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만 보면 현재로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식은 바로 메리츠금융지주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시기의 주식은 이윤 면에서 어떤 것 같나요?
어떤 친구들은 돈을 좀 벌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주식에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주식 상승세가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주식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모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로 시세의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사이클이어서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가와 거래량의 결합이란 거래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지식 맵의 일부분이며 지식 맵이 없는 분들은 저희 보조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하기에 여러분도 반드시 저를 따라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평소에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보통 어느 시간 주기의 그래프를 사용하시나요? 일봉입니까? 주봉입니까? 월봉입니까? 아니면 시간선입니까? 아니면 15분선입니까? 서로 다른 시간을 주기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짧을수록 정서의 역할은 커지고 시간이 길수록 회사의 펀더멘털의 역할이 커집니다. 일봉과 주봉에서는 일정 기간의 뉴스나 사건의 진행 상황이 주요 시간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과 주봉, 특히 주봉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종종 매년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봉이나 주봉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좋다 또는 세 가지 좋은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이 세 가지 좋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가와 거래량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전체의 자금 환경이나 추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때입니다.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혹은 강세장의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될 무렵이 가장 쉽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특히 주봉의 추세가 적합합니다. 강세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되려 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시간 주기는 더 이상 주봉인 위의 그래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선택한 주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선택은 적절해야 하며 선택한 주식은 당시의 시장 단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독립적인 동향을 가진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세장 2라운드가 막 시작되려 할 때는 초반 상승세가 빠르고 이미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강세장이 끝나갈 무렵엔 단기 소식이 가장 좋고 주가가 가장 빨리 오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 선정을 잘하면 남은 일은 주가와 거래량 돌파 여부만 지켜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신호가 좋아야 합니다. 주가가 최근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거래량도 확대된 것을 보면 이는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를 좋은 시장 자금 환경, 좋은 주식 선택 및 좋은 거래, 신호의 세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도 않고 거래, 신호만 보고 저 기술 분석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주식을 하나만 추천받아 그 주식을 매수해 장기 보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생물이 반드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전환되어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복잡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구조와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반드시 일련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돈을 벌기에 적합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에 이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수익 상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2년마다 몇 개월은 이윤을 남기는 반면 다른 시간에는 관찰하고 분석하며 보냅니다. 반드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계가 시장이 부진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제가 말한 신호와 매수 포인트는 잘 알겠는데 왜 선생님이 하면 돈을 벌고 내가 하면 손해를 보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전형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가장 일찍이 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2월이었습니다. 주봉 그래프를 보면 그때 신호가 하나 나와서 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하방 손절 포인트를 주봉에 가장 가까운 양봉 아래로 설정했는데 여긴 문제 없었어요. 이와 동시에 저는 지분 보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2주 이내에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철수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최고점을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전략을 세웠는데 거래량이 확대되고 동시에 주가도 빠르게 상승한다면 저는 일부 지분을 미리 팔고 나머지는 손절 포인트가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렸습니다. 그 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 시장은 1차 상승세에 접어들었고 저는 끊임없이 손절 포인트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약 2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프의 모든 검은색 선은 제가 설정한 손절 포인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가 쓸데없는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가장 좋은 시세는 가장 간단한 매매 방식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매매 방법으로는 첫째,
주가가 나의 손절 포인트를 밑돌지 않았는지, 둘째, 2주 연속 오르지 않은 경우가 없는지, 셋째,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확대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3월 12일 2주엔 거래량은 늘었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한 주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 일부 지분을 80만 부근에서 팔았습니다. 저희 첫 매수 가격은 18만 8천이고 마지막 매도 때엔 80만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에선 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다. 시장 성과는 비교적 단순해서 계속 상승해 저희 매도 포인트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제가 어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하다면 여러분은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시면 됩니다. 사회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세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 모든 시세가 이러한 소박한 거래, 수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 가지 좋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후의 시장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상 이후의 시세는 더욱 쉽게 손절 포인트에 다다를 겁니다. 그래프에서처럼 만약 여러분이 7월 2일 2주에 A포인트 고점 돌파 시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격은 약 80만입니다. 7월 23일 2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상승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때 C포인트에서 일부분이 약 120만에서 150만의 가격대로 매도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가격이 98만까지 떨어지면 B포인트에서 손절하고 시장에서 떠나면 됩니다. 뒤에 약간의 이윤이 있지만 앞에 그 추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좋은 조건에 부합할수록 저희가 이익을 얻기 쉽고 세 가지 좋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성공률이나 손익비에서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부 거래에서 이익이 전반보다 높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시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며 처음에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달리 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세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코스닥의 올해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장 상승세가 때로는 하나의 양봉의 저점, 때로는 두 개의 양봉의 저점 등 이러한 추세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실적은 안정적으로 전형적인 좋은 시장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17년의 시세와 19년의 시세, 20년까지 모두 크고 작은 강세장이 몇 개 등장했는데 특징은 저희가 방금 말했듯이 양봉의 저점은 쉽게 돌파되지 않고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시세입니다. 주식 선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공유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주식을 잘 고른 후 대응하는 신호는 주가와 거래량의 결합입니다. 주가가 돌파해야 하고 거래량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거래, 논리 전략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하는 솔라나 코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0월에 첫 번째 주봉의 양봉이 나타난 후 먼저 이전 기간에 비해 진동 구간을 형성하고 상향 돌파했으며 거래량도 이전 2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구매 신호입니다. 매입 후엔 아주 간단합니다. 손절 포인트를 설정해 음봉이나 양봉의 저점 이하로 설정하고 가격이 올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경우 절반까지 팔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매 신호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당신은 팔지 않고 계속 신호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실 방지 지점이 설정되었으니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4주간의 시간이 지나자 가격은 이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확대되었으니 여러분은 반을 팔 수도 있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썰런에는 제가 이전에 경영진이 큰 혁신을 했다고 분석했으며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최저치를 다시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비트코인 ETF 펀드의 진정과 함께 시세 상승 돌파로 약세장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우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자는 정말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세 가지 좋은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는 모두 직접 살 수 있고 사면 바로 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좋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우선 시장의 90%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어도 50%의 상승률을 잡을 수 있다면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롱런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지금 한국 주식 중에 어느 것을 살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 대해 주가 차트를 무시해도 될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격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매수하는 목적은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마음인 겁니다.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할 수 없지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사려는 주식에 대해 이런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파동 단계에서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나요? 지금 장세가 확연히 안 좋아요. 반등은 있지만 반등일 뿐입니다. 전체 시장의 추세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저희는 매일 미국 주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 주식이 1포인트 오르면 저희는 0.2포인트, 미국 주식이 1포인트 떨어지면 저희는 3포인트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폭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세는 강세장이 아니며 우선 저희의 세 가지 좋은 조건의 첫 번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은 강세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약세장이기 때문입니다. 중단기 시장의 경우 이미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려진 일부 회사는 확실히 비교적 좋아 보였고 주가 형태도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식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는 저희의 요구 사항을 진정으로 충족하는 주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식 선정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많은 주식이 저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 좋은 조건에 맞는 주식을 찾는다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콘텐츠로 많은 영감을 받고 투자를 더욱 순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합시다. 첫째, 저희는 현재 시장에 가능한 논리를 분석했는데 즉 외국 자본이 공매도 주식을 매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식과 전체 주가수는 실제로 장기적인 증가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자금의 갈등이기 때문에 아무도 실제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희는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을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매각된 주식도 포함됩니다. 셋째, 저희는 세 가지 좋은 조건 거래법을 배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 분석에 정통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CPI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니 내일 아침에 미국 주식 시세에 미치는 영향과 당일 주식 시장의 예측을 공유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 저희 내일 다시 만나요.